네, 안녕하십니까. MMPI2 임상척도 상승상 배워보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MPI2 타당도 척도부터 임상척도, 내용 척도, 보충 척도까지 쭉 진행을 했는데 임상척도에서 가장 중요한 상승척도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MMPI2 임상척도 상승상의 정의는 일단은 프로파일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두 임상척도를 조합해서 요약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상척도 범위는 이제 1번부터 0번까지 진행이 되는데 네, MF, 맨 피메일 상승척도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 3개 이상의 비슷한 수준으로 동시에 높게 된다면 상승 3쌍이라고 3포인트 코드라고 별도로 해석을 진행하는데 현장에서는 3포인트 코드는 잘 안 나오는 경향입니다. 대체적으로 상승척도쌍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성의 경우에는 말하면 입이 아파요. 단일 척도보다 두 척도 결합했더니 실제 행동, 사고, 정서 양상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고된 코드 패턴 1, 3, 2, 7, 4, 9, 6, 8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관된 임상 주제를 시사하기 때문에 예후나 위험 신호와 개입 우선순위 설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담 치료 설계에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방어 양식이나 문제표율 방식,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 경향을 추정해서 목표 기법을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사례 회의에서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공통 언어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승쌍의 종류는 정말로 다양해요. 1, 2, 2, 1 상승 척도부터 1, 3, 1, 4, 1, 9, 2, 3, 2, 4, 2, 6, 2, 7 이 중에서 2, 4, 4, 2 상승 척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27, 72도 중요하죠. 또 28, 34, 36, 38, 46, 47, 48, 49 46과 47, 49 해당 척도는 상당히 중요해요.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상승 척도 쌍입니다. 또 67, 68, 69, 78, 89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6, 7, 8, 9 척도는 정신증적 척도의 척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세분해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6, 7, 8, 9 척도 중에 하나라도 높다면 이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승 척도 쌍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볼게요. 1, 2, 2, 1, 1, 3, 3, 1, 1, 4, 4, 1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1, 2, 2, 1 자, 제 임상척도 영상을 봤다면 바로 알겠죠. 건강 염려와 우울입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이랑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요. 불면 허약, 내향적이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동적이고 적개심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신체형 장애나 정신분열증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 세 개의 척도는 사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묶어 놓은 겁니다. 1331도 거의 비슷한데 두통이나 흉통, 구토, 신체형 장애를 호소할 수 있고요. 14 같은 경우에 조금 달라요. 4번 척도가 뭐였죠? 반사회적 척도였죠. 우유부단함과 불안함, 알코올에 대한 남용이 있을 수 있고요. 삶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만이 많고 심술구줄 수 있습니다. 18, 19, 23 척도 같은 경우에 18, 8이 뭐였죠? 8은 조현이죠. 불행, 우울, 둔마된 정서, 자살 사고, 또 적대감이나 공격적일 수 있고요. 사회적 불적절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1, 9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또 매우 불안해한다면 이럴 수 있고요. 또 상당히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또 좌절을 했을 수 있고요. 증상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경향이 있습니다. 2, 3 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과 이제 신경의 날카로움, 초조, 긴장, 불행, 우울, 자살 사고, 일의 시작이 어렵고요. 상당 기간에 우울감을 가져왔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지속되어 왔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 4, 2, 6, 2, 7입니다. 이는 또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충동적이고요. 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2, 4 같은 경우에는 우울감이나 분노감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성취에 대한 좌절이나 타인에 대한 분노, 자의식에 대한 과잉이나 자아 부적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피로감 또 이런 걸 호소할 수도 있고요. 무망감이나 자살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27 척도 같은 경우에도 불안, 긴장, 과민성, 정서적 불안, 둔마된 정서, 지연된 사고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고 부적절감이나 열등감, 불안장애, 우울장애, 강박장애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치료에 대한 동기가 높을 수 있어요. 28 척도입니다. 불안, 초조, 긴장, 혼란, 기억력 장애, 지각력 손상, 현기증, 구토 굉장히 다양한 걸 호소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특징만 좀 짚어드릴게요. 28, 29, 34 다 유사한데 9 척도 같은 경우에 양극성 장애를 의심할 수 있고요. 3, 4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음주적인 문제나 통제에 대한 결여가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4번 척도가 들어갔다 하면 약간 행동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분노 폭발 이런 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 36, 38, 46 척도에서 36, 38 이 두 개는 비슷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긴장이나 불안, 두통, 우울, 무기력감, 사고장애, 감정 표현에 대한 미숙, 미성숙하고 의존적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데 4, 6 척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핵심이에요. 신체적인 불편감이나 두통을 호소할 수 있고요. 또 적대감이나 분노, 자기에 대한 도취, 신경에 대한 예민이 있을 수 있고 화를 내며 논쟁적이거나 권위에 대한 반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6 척도 같은 경우에는 임상심리사 2급에도 자주 나오는 문항인 만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47, 48, 49인데 요거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두통이나 위장통,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 약간의 신경쓰임, 의존적이고 또 약간의 사고력 판단에 대한 혼란, 부정적인 자아, 기분에 대한 변동, 판단력에 대한 부족, 혹은 약간 반사회적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욕구 충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척도의 핵심은 7, 8, 9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 6, 7, 8, 9가 뭐였죠? 편집, 강박, 조연, 경조, 내향이죠. 이 5가지는 정신증적 척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내가 요게 높다 혹은 내담자가 요게 높다면 본인이 혹은 심리적인 정신증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67, 68, 69인데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반부 쌍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불안이나 걱정은 당연한 거고 적대적인 감정이나 편집증, 타인에 대한 의심, 신뢰에 대한 부정, 혹은 주위 집장에 대한 곤란, 망상, 환각, 비현실감, 감정적이고요. 여러가지 사고장애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성격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또 조현병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7, 8, 8, 9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걱정, 예민, 안절부절, 지나친 공상이나 과잉행동, 정서적 불안, 비현실감, 관심에 대한 혹은 적대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게 보여주고 있는 오른쪽에 표 보이시죠? MF 5번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6, 7, 8, 9번이 이렇게 다 높다면 이거는 분명하게 이 사람이 정신증적 증상을 가지고 있다. 조현이나 여러가지 편집적 성격장애나 혹은 여러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상승척도 쌍이 왜 중요할까요?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수집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작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핵심적인 증상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어려움을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검사 결과를 한눈에 보고 미리 파악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해당 검사의 큰 틀을 알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를 보고 바로 아는 거죠. 6, 7, 8이 높아. 그럼 이거 딱 봐도 이상해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보고서 작성에서 핵심 키워드를 설정하고 작성이 가능해요. 2, 7이 있다면 우울과 강박이죠. 2, 8이 높다면 우울과 조현이죠. 이렇게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들을 묶어서 바로 핵심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현재 호소하는 주 호소 문제 및 핵심적인 어려움을 파악 가능하다는 거고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이 상승척도 쌍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상승척도 쌍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영상 한번 잘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